한 마리 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미국은 침묵했고 한국은 울었으며 일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을 구하고 숨을 거둔 한국 진돗개. 그의 이름은 백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개는 실험실에서 학대받던 일본의 유기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견 미담이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 충성, 그리고 인간성까지 전 세계를 뒤흔든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사람을 구한 백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로라 스탠리입니다. 44세, 미국에서 20년간 수의사로 일했죠.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저에게 한국의 유기동물 구조활동 참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을 예상했어요. 낡은 시설과 부족한 인력,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시스템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자체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마포구 보호소로 향하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고 제가 동물 보호 일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보호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 외국인 수의사님이세요? 한국인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는데 마치 첨단 병원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보호소 내부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구역별 온습도, 동물수, 건강 상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보호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각 동물마다 RFID 칩이 삽입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와 행동 패턴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사료가 공급되고 물도 항상 깨끗하게 순환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급식 시간, 산책 스케줄, 의료 기록이 모두 연동됩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더 놀랐습니다. 각 동물의 개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개는 별도 사료를, 스트레스가 많은 고양이는 조용한 구역에 배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각 구역별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교대 시스템까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근 체크를 하고 담당 동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미국보다 한 수 위야.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썩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탁치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지의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외국인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바꾸려 할 거라고 우려하는 듯 했어요. 로라 스탠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천천히 둘러보세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첫인상이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특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테니까 더욱 그럴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소의 시스템만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케이지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절되고 동물들의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했던 어떤 시설보다도 체계적이고 선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의 운동량까지 측정해서 개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안내해주던 직원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물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보호소를 둘러보던 중 한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이 아이는 전혀 짖지 않았어요. 그저 철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개들은 사람이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거나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이 개만은 조용히 앉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 개는 어떤 아이예요? 아, 저 아이는 백이라고 불러요. 진돗개인데.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진돗개는 입양이 어려워요. 까다롭고 주인을 잘 안 따르거든요. 직원이 설명해 주길 백이는 6개월째 이곳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다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해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깊은 절망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욱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제 말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직원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진돗개는 아무나 못 키워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백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특별한 개예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민지가 백이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백이는 특히 더 까다로워요. 일본에서 온 아이라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본에서요? 네, 실험견으로 사용되다가 구조된 아이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욱 경계해요. 실험견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이의 눈빛이 그렇게 슬펐구나 싶었어요. 인간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음이 부서진 개에게 필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저는 그걸 줄 수 있습니다. 민지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이 진돗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요. 개의 마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답하자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진돗개는 복잡한 개예요. 생각해보시고 다시 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백이의 눈빛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슬픈 눈동자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다시 보호소를 찾았을 때 백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또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 백이야. 제가 조용히 말을 걸자 백이가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반응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 갈 거예요. 민지가 나타났을 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진돗개를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백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백이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밥은 먹지만 제가 다가가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산책할 때도 목줄을 당기며 앞서가려고 했어요. 마치 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죠. 밤에는 침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제가 부르면 귀는 쫑긋 세우지만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이도 분명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민지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백이를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진돗개는 시간이 필요한 개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백이와 함께 근처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백이에게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한국 문화를 접하면 마음을 열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상인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외국인과 진돗개의 조합이 신기했나 봐요. 어머, 이 예쁜 개는 뭐야? 떡집 할머니가 백이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구수한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진돗개네. 우리나라 개 중에서 제일 똑똑한 개야. 과일 가게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백이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다정하게 말을 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백이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이가 시장 어르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더 반복하니까 확실했어요. 어머, 이게 봐. 예의가 바른 게 꼭 사람 같네. 할머니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서로 모여서 백이를 구경하며 감탄하셨습니다. 이게는 조상이 충견이었나 봐. 한 할아버지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어요.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말이에요. 조금 질투가 났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백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니까요. 진돗개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개가 참 품격이 있지. 시장 사람들이 백이를 칭찬할 때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백이가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른들께 예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백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진돗개를 키우시는구나. 참 좋은 개 고르셨어요. 할머니가 백이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 개는 복 있는 개 같아. 주인 잘 만났네. 시장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개에게도 예의를 가르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문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개가 단순히 애완동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격을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백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진돗개는 복잡한 개예요.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 속마음은 쉽게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죠? 백이가 아직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시장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은 그냥 예의였을 뿐이에요.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백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해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해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백이를 바라봤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벽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백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백이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백이의 검은 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겨울 한강의 풍경도 마치 그림 엽서 같았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양쪽 강변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예쁘지, 백이야? 제가 말을 걸자 백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조금의 거리감은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을 걸면 반응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꼬리도 살짝씩 흔들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손을 내밀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제법 굵어졌습니다. 길도 조금씩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이 헛디뎠어요. 핫! 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배기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저에게서 거리를 두던 배기가 이때만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 등 뒤에 대고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배기 위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배기가 제 무게를 받쳐주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60kg이 넘는데 갑자기 그 무게가 몰렸으니까 배기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배기야, 괜찮아? 제가 급히 일어나서 배기를 살펴봤어요. 배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기가 제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제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기가 드디어 저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더 이상 저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돗개가 주인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고마워, 배기야. 제가 배기를 꼭 안아주자 배기도 제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겼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배기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배기가 저를 밀쳐내지 않고 편안하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였어요.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와 마주쳤어요. 아까 그 모습 봤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배기가 당신을 구한 거 말이에요. 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달려와서.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배기가 드디어 당신을 선택한 것 같네요. 축하해요. 그날 밤, 배기는 처음으로 제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배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혈연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기가 보여준 거예요. 배기와 함께한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배기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쉬었어요. 진돗개가 주인을 인정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배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밤에는 제 침대 옆에서 지키듯 잠을 잤어요. 하지만 어느 날 보호소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로라 씨, 급히 와주세요. 배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직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히 보호소에 도착하니 낯선 일본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공식적인 업무차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와사키 히로시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어 억양이 약간 섞인 한국어였어요. 일본의 실험견 관리소에서 오랫동안 일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배기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마 배기를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배기는 저희 연구소의 실험견이었습니다. 카와사키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저희 소유입니다. 정식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배기는 이미 구조된 아이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기는 중요한 실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체예요. 카와사키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민지가 옆에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양도 서류가 없네요. 민지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기는 더 이상 실험견이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라고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카와사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백이는 귀중한 실험 자산입니다. 자산이라고요? 제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백이는 생명이에요. 물건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카와사키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보호소 측에서도 난처해했습니다. 소장이 회의실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이는 임시로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재판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죠. 그날 저는 백이와 헤어져야 했어요. 백이를 보호소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백이도 왜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제 손을 계속 핥으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백이 생각만 났어요. 백이도 저를 찾고 있을 텐데 갑자기 떨어져 있게 되어서 얼마나 불안할까 싶었습니다. 혹시 저가 버린 건 아닌지 오해하고 있을까봐 걱정이었어요.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백이 상태는 어때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입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재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구해야겠어요. 동물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백이를 되찾기 위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그런데 재판 전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이와 마지막 산책을 하고 싶어서 보호소에서 허락을 받아 잠깐 데리고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강공원을 걷고 있는데 백이가 평소보다 더 제 곁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 2대가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백이를 넘겨주세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카와사키가 고용한 사람들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안 돼요. 백이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백이를 보호하려고 하자 그들이 강제로 백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백이가 짖으며 저항했지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마취총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적한 곳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백이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백이가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빠른 백이는 처음 봤어요. 그때 뒤에서 대형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운전자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위험해. 제가 백이를 보호하려고 달려가는데 백이가 오히려 저에게 뛰어들었어요. 트럭이 저를 칠 뻔한 순간 백이가 온몸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쿵하는 충격 소리와 함께 백이가 트럭에 부딪혔어요. 백이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백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백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백이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제가 백이를 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카와사키의 부하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응급실로 가는 길에 백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혀끝이 차가웠어요. 백이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집에 가야지. 하지만 백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날 밤 백이는 제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자신의 발로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놓고 가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게는 한국인이 아니었을 뿐 한국의 혼을 가졌다. 기자의 멘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이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카와사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백이는 저를 끝까지 지켜준 거였습니다.
백이의 죽음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백이가 저를 구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로 추도의 뜻을 표했어요. 일본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과거 우리가 동물들에게 가한 학대를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카와사키도 출연해서 사과했어요. 백이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실험 도구로만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모습이 일본 전역에 방송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백이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민지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로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가 제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던 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한국적 사랑이었어요. 민지의 말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적 사랑이요? 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요.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이가 당신에게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한 거고요. 백이는 당신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이의 장례식을 구청 주최로 시민장 형식으로 치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백이는 그냥 개인데. 아니에요. 백이는 이제 마포구의 영웅이에요. 아니, 한국의 영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장례식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보호소 직원들,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백이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까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몇 명이 왔어요. 백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개였습니다. 구청장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종족을 넘어 국경을 넘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백이가 세계에 준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동물보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실험견 학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백이의 이름으로 국제동물보호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백이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백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백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백이가 제게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가족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백이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동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동물권 NGO를 설립했어요. 이름은 백이재단이었습니다. 유기동물들의 권익 보호와 입양 활성화가 주요 목표였어요. 전국의 보호소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입양 시스템을 만들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일 든든한 동료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전국의 보호소를 순회하며 교육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수의사들과 보호소 직원들에게 동물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교육하고 시민들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부산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보호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백이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강연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수의사들, 보호소 직원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까지 2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라 스탠리입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수의사였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백이라는 진돗개를 통해서 말이에요. 백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백이가 남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요. 동물들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사랑할 줄 알고 상처받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되고 싶어 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백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백이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는 모든 동물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강연을 들은 200여 명 중에서 80명이 입양을 약속했어요. 백이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가족의 탄생을 도운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백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백이 덕분에 더 많은 동물들이 가족을 찾고 있으니까요. 유엔에서 제안한 국제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백이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캠페인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백이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나를 바꾸었고 백이는 나를 살렸다. 제가 유엔 본부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 연설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백이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체험했어요. 백이는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백이에게 말해요. 백이야, 오늘도 내 덕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고마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